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77%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서 당장 경질해야 한다는 그런 민심이 대다수인데 반해서 청와대에서는 법무장관 기용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에 역주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두컴컴한 속셈, 그 속셈의 진위를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윤 대표님이 나와야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회수도 확 늘어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6.25를 앞두고 매일경제 네. 원래 계셨던 네, 제가 있었습니다. 본가죠. 네. 친정집에서 네.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네.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여론조사 내용은 네.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76.7% 그게 네. 응답자가 네. 절대 핵 포기 안 할 것이다. 네. 네. 핵을 포기한다는 사람은 그렇게 응답한 사람은 13.4%밖에 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명 중 한 8명이 김정은은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뭐 꼭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의 댄 코츠라고 네. 그 유명한 네. 국가정보국장이 있습니다. 네. 16개 미국 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네. 그 양반도 얼마 전에도 그랬고 지난 1월에도 미 상원 청문회에 가서 김정은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네.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그걸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G20 네. 오사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국내에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연합통신, 네. 또 AP, AFP 세계적인 네. 통신사들과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미국의 최고의 그런 정보기관장의 그런 판단과도 다른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때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시오노 나나미가 노마인 이야기 썼잖아요. 예. 인간의 한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노이의 노딜, 그렇죠. 그 싱가포르에서도 그 제대로 안 되고 여태까지 끌어온 게 뭐겠습니까?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그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 얘기하니까 거기서 깨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가 없는 거죠. 없는 그렇죠. 건데도 불구하고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결단력이 있고 유연한 사람이라 믿는다. 그러니까요. 아주 뭐 칭찬을 쫙 또 한 사람 말아 올렸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해서는데 G20 회담을 앞두고 뭔가 좀 트럼프, 시진핑, 푸틴 뭐 좀 얻어내려는 뭐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그거는 뭐 그 마음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되지도 않는 걸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 달밤에 체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을 걸 믿어야죠. 달밤에 체조하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서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영변 핵 폐기만 돼도 되돌릴 수 없을 거다.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거다. 비핵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또 심각한 문제예요. 그 한마디로 넌센스죠. 트럼프하고 하노이에서 깨진 게 영변 플러스 알파 알파니까. 하니까 그 회담이 깨졌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도 필요 없이 영변만 폐기해도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다. 저는 이게 시험 보는데요. 교수님이 학생한테 점수는 주고 싶고 하니까 너 이름만 써라. 그런 경우가 답안지다가 있죠. 너 이름만 써라. 그러면 너 A 학점 주마. 뭐 그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아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고시도 하신 분이고 머리도 좋은 분 아니십니까? 김정은의 속셈을 우리 같은 평범한 장사미사들보다는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진짜 그렇게 믿는 건가요? 민심하고 너무 동떨어지니까. 민심이 천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져서 좀 확증 편향이라고 할까요?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죠. 옛날에 그 변양균 그 스캔들을 했던 신정아 씨 예일대학 나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은 아직도 예일대학 나왔다고 생각한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거만 믿는 거예요. 그 병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태영호 공사도 얼마 전에 글을 썼더라고요. 영변 핵 폐기가 극히 일부분인데 그걸 폐기했다고 제재 해제를 해주면 그러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완전히 받고 기존의 핵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그렇죠. 그대로 다 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김정은이가 입이 찢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또 문 대통령이 군축도 얘기를 했어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축하자 이거예요. 하나씩 대포도 없애고 하나씩 없애고 다 합하면 다 없애면 나중에 뭐가 남죠? 핵하고 이것만 남아 미사일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발상이 있을 수 있는지 나라 안보에 큰 위기가 좀 닥친 거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이는 영변 하나만 폐기를 할 테니까 제재를 완전 해제라. 그러고 깨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대다수 뭐 이 군사 전문가들은 영변의 핵시설은 이미 고물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강성 같은데 영변보다도 더 큰 핵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측에서도 강선 말고도 뭐 5개인가 6개 있다고 해가지고 다 우리가 너희들 손바닥 들여다보시 알고 있다. 그걸 그 자리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했더니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이것만 폐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CVID, FFVD, 소위 말해서 미국이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변을 폐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가 지금 5, 60개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다는데. 그럼 또 핵물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토늄이다 뭐다 이러고 지금 많이 있어요. 다른 핵시설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기 핵을 영변을 없앤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재 해제를 우리가 해주면 그러면 북한이 제재 해제 얻으면 더 이상 하겠습니까? 안 하지 왜 하겠습니까? 아무런 제가 보기엔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대북 경제 제재 이런 문제를 이 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통일부 장관한테 금강산 관광 왜 개방 안 하냐고 하거든요. 그렇게 또 국회에서 다그쳤더라고요. 대통령은 정신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연하게 지금 트럼프가 G20 오고 한국 방문하는 걸 계기로 해서 거대한 쇼판을 한번 벌리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 판문점도 가고 또 우리는 또 금강산 연다고 하고 대북 제재 해제해 준다고 하고 저런 식으로 계속 좀 바람을 잡는 건데 저게 김정은한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김정은이가 한국을 남한을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비웃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목선 보세요. 누가 봐도 간첩서 비슷한데 그걸 말이야. 그 국민들한테 그냥 은폐하고 축소 조작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속이려도 완전히 속이죠. 어느 정도 좀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보름 동안 표류해서 왔다는 사람 옷을 보십시오. 옷이 각이 잡혀 있어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죠. 그런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도 지금 정권이 그걸 청와대가 말하자면 주도를 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17일 날 브리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또 딴소리 할까 봐서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또 청와대 행정관까지 와가지고 감시 감독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 백브리핑 하는 데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국정농단 중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보하고 직결된 문제를 숨기고 감추고 저는 옛날에 세월호 때 그렇게 많이 야당 때 비난했잖아요. 이게 세월호하고 목선하고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시급합니까?
세월호는 물론 가슴이 아픈 사고고 그렇죠. 학생들이 예. 많이 희생을 당했지만 이거는 북한 배가 넘어오는 걸 고의로 은폐하고 지금까지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지난 일요일에 여기 출연하신 양영태 박사 같은 네, 거는 네. 이거 군 형법 이적 행위다. 네. 이거 총살감이라고 또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톤 좀 네. 낮추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과는 상당한 그 의견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미국에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 그것도 훨씬 더 범위를 넓히라는데 영변 하나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미 동맹은 지금 물 건너 간 건가 어떻게 된 그렇죠. 거예요? 한미 동맹이 지금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방문하는 것도 진짜 사정사정해서 그냥 네. 하루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트럼프랑도 외국 가서 8시간인가 예.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 하룻밤 자게 예. 그냥 얘기를 해. 옛날에도 G20 회담인가요? 그 풀 어사이드라고 복도에 서서 이렇게 회담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일본 아베하고도 제대로 앉아서도 안 하고 다찌바나시라고 그러대요. 서서 이렇게 잠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예? 일본에 왜 서서 이렇게 뭔가 다찌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맞아요. 다찌바나시라고 하던데 그럴 정도로 동맹 관계가 무너지는데 저는 미국이 세컨다리 보이콧 이런 쪽에 굉장히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미국을 자꾸 신경을 건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는 예. 뭐 북한 눈치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눈치를 또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미국이 화냈다 하면 중국의 보복은 저건 저리 가랍니다. 그렇죠. 국제적으로 네. 일단 뭐 고립이 우리가 우방하고 이렇게 고립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걱정인데 너무 하여튼 비핵화를 뭐 추진한다는 거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너무 북한한테 대한 굴종적인 자세 이거는 문제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걱정이 그 많습니다. 이번에 예. 국내 그 통신사들과의 그런 회계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 발언한 거 보면은 김정은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그렇죠. 되풀이하고 있는 거나 예. 다름없어요. 예. 대변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정은 뭐 결단력 있고 뭐 유연한 지도자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더군다나 지금 예. 영변 이거 뭐 영- 충분하다. 예, 김정은이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영변만 해도 뭐 제재 해제로 해주겠다. 예. 이런 거는 김정은의 주장을 너무 빨리 따르겠다는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답안지에 김정은 이름만 써도 A학점 주겠다. 왜 A학점 주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은 시험을 잘 보려는 의사가 아주 열정이 있고 아주 평소에 성실한 학생이다. 이래서 A학점을 주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안보하고 경제 두 가지 축인데 경제 안보가 지금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단력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김정은은 사실은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핵화 쇼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 것처럼 네. 할 것처럼. 네. 그런데 지금 적어도 결단을 내리려면은 핵시설 네. 중요한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를 하든가 그렇죠. 최소한도 핵을 이렇게 없애겠다는 로드맵 정도는 내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무슨 자료를 내놓던가. 그렇죠. 로드맵이 없는 거죠, 지금. 로드맵이 네. 나와야만이 적어도 비핵화 의지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 로드맵에 대해서 국제적인 확인을 네. 가서 도장을 서로 꽝꽝 찍어서 이 로드맵대로 우리가 핵을 없애겠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는데 결단력이 있다고 하니까 혼자만 무슨 결단력 있는 걸 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미래 핵, 핵 영변이라든지 이게 지역적인 그 미래에 할 수 있는 핵하고 또 한쪽은 지금 갖고 있는 핵무기하고 우라늄 핵물질 이런 쪽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뭉뚱그려서 영변에 있는 것만 없애도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다. 제재 해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니, 이해가 안 우리나라 가요. 이 지도자가 할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방으로부터 참 왕따를 당하는 그런 그렇죠.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 좋아요. 그런 것도 어떤 국민의 자존심이랄까, 네. 또 정당한 절차랄까,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지난해 말까지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방남하겠다고 확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지키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시기, 네.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이만 오케이 되면은 나는 달려가겠다.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세가 옳은 것인지도 저는 정말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은 버림카드로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미국, 북한, 뭐 중국 이렇게 해서 중재자, 촉진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한테 가서 내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측에서 특사도 보내겠다. 그렇죠. 남북정상회담하자. 그렇게 회담을 구걸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필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려진지도 모르고 계속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는 우선 눈싸움, 기싸움부터 중요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죽고 들어가가지고 조폭들이 상대방한테 야 눈 깔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대남방송 통해서 한국 지금 계속 욕하고 있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말려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은 불신하니까 문재인 불신하니까 너희들은 귀찮아.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뛰어오는 애들이니까 신경 쓰기 싫고 시진핑 동원해가지고 제재 해제 또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 받아서 지금 비핵화 무대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끼어든 거죠. 판이 이제 더 커진 거예요. 큰 판이 됐는데 우리가 주제 넘게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데 촉진자도 자기가 뭐 힘이 있고 중간에 정치력이 있어야지 촉진자를 하지. 복덕방도 그 양쪽 매수자 매도자를 다 친하게 지내야지. 그럼요. 브로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일본하고 지금 거의 그 등 돌리기 직전이지. 일본하고는 거의 이제 주먹 다짐 직전까지 왔죠. 적대 관계로 들어선 거예요. 중국하고도 뭐 사드 보복 완전히 해제 안 됐지. 푸틴하고도 뭐 별로 가깝지도 않지. 무슨 중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금강산 관광 제재도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지만 사실 그 청와대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금강산 관광이 뭐 때문에 그 중단됐죠? 옛날에 10여 년 전에 박광자 여사가 조치 아닙니까? 피살 당한 사건인데 그 북한이 한 번에 사과했나요? 그리고 사과는커녕 거기 있는 시설까지 다 몰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당하고도 지금 가서 재개해서 또 관광객 가서 피살 당하도 그래도 또 넘어갈 건가요? 그리고 관광은 대북 제재 예외라고는 하지만 현금이 다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북한에.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 자유우방들이 그 용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저런 굴종적인 자세를 해가지고는 비핵화는 갈수록 저는 멀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 트럼프도 내년에 이제 대통령 재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내년 총선에다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총선 승리 이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런 자세람. 그런데 지금 북한 비핵화마저도 그러한 트럼프와 문재인 두 정상의 어떤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하나의 그 쇼로 전락할 이벤트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지금 29일, 30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판문점 JSA도 갈지 아니면 화살몰이 고지를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도 지금 미국 국내를 겨냥한 일종의 쇼를 할 가능성이 커요. 민주당 토론회가 시작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마치 지금 북미 요새는 북미라고 하면 또 미국이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정상회담이 곧 열릴 듯이 무르익었다.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과잉 기대를 지금 그냥 부추기고 있어요. 난 그게 앞으로 갈수록 핵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이벤트만 이게 하는 거죠. 풍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년 뭐 총선 앞두고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비핵화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고 또 북한이 흔들릴 거릴 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응징한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우리가 굴종적이거든요. 이게 참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저는 지금 정권이 세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세 사람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정은 카드. 수시로 아마 불렀다, 놨다 그럴 겁니다. 총선 직전에도 아마 또 뭐 서울로 어찌 뭐든지 쇼를 할 겁니다. 판문점을 계속 쇼를 할 겁니다. 그 3%
걸어서 그렇죠. 내려가지고 그렇죠. 판문점으로 또 뭐, 이렇게 서울로 온다든가 또 뭐 이거 있을 거예요. 포옹하고 뭐 한라산을 가든지 뭐 별거 다 할 거예요. 그 김정은 카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카드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뭐 여러분 지금 예. 그 감옥에 계신 지 오래됐는데 사실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줘야죠. 이거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또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하여튼 보수를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하려고 지금 계속 주물럭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예. 우리 공화당도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쇼가 또 한번 벌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카드를 어떤 식으로든 좀 활용하려는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거죠. 정치적 보복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윤삼거리니까 이제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제가 보니까 황교안 대표를 큰 카드로 좀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예. 계속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보잖아요. 네.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막 몰아붙이거든요. 물론 뭐 황교안 대표가 약간 정치 신인으로 언어에 조금 약간 실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탄핵에 대한 좀 어정적인 입장이고 좀 곤란한 입장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몰아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황교안을 좀 계속 흔드는 뭐 좀 흔들면서 네. 지속적으로 흠집을 네. 내갖고 네. 저절로 네. 짜그라지게 그렇죠.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많으니까. 하는 일마다 좀 꼬이잖아요. 예, 그저께도 뭐 그렇습니다. 여성 당원들 뭐 행사한다고 엉덩이에다가 또 그것도 그렇게 돌발적으로 하는 행사 자기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또 된 것 그것도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미디어에 또 보도가 되니까 또 뭐 그런 꼴인데 오죽했으면은 참 자유한국당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와야 된다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인물 난해 겪는 거 아니냐. 또 탄핵에 대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좀 결론을 내고 넘어가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이 수세적인 입장인 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래서 네. 황세모라는 변명까지 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민심에 역주행하는 거. 네.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제 네. 개각설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느닷없이 개각설이 나온 것은 목선 귀순 그 사건이 그렇죠. 큰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악재니까 그렇죠. 뉴스로 덮는다. 그렇죠. 그래갖고 개각설만큼 또 뉴스가 네.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 오면은 그동안 인사 참사, 네. 인사 망사라가 들을 정도로 인사에 네. 아주 최대 실책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고 그것을 떠나서도 그동안 뭐 김태우의 네. 그 민간인 사찰 문제, 네. 김태우 그렇죠. 폭로한 거 그렇죠. 이런 것은 사실은 감방에 네. 가야 할 일이라니까요. 뭐 신재민 사건 또 문다혜 최근에 뭐 버닝썬 사건 등 사실은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건 어디로 가고 예. 지금 법무장관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동안에 민심에 맞는 일입니까? 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동안에 청와대가 사실 내각이 하는 거를 거의 간접으로 컨트롤해 왔거든요. 네. 숨어서 컨트롤해 왔거든요. 이거를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킨다는 거는 숨어서 하던 거를 내놓고 식구끼리 끝까지 가겠다. 내놓고 식구끼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렇대요. 북한은 민족끼리 하고 남한은 식구끼리 한다고. 예. 예? 식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몇 명 식구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요, 승정원하고 의정부가 나뉘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승정원은 이제 도승지 밑에 승지들. 예. 그것도 왕명을 출납하는 데이고, 의정부는 이제 그 영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에서, 뭐 의정하고 예. 또 판서들, 장관들. 육판서. 육판서, 그 승정원하고 의정부가 나뉘어 있거든요. 지금 청와대 수석이면은 승정원 승지예요. 네. 비서실장이 도승지고 승정원 승지가 갑자기 형조판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런 일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이 완전히 무력화가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숨어서 하던 거를 내놓고 내각 가서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손잡고 적폐청산 사정 검찰 끝까지 칼 휘두르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 속이 뻔히 보니까 그 내년 총선 앞두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네. 참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도 그렇게 썩 좋은 여론이 아닌 것은 다 알 텐데 왜 그렇게 조국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나? 일각에서는 저는 좀 뭐 아주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대권 그 히든 카드로 갖고 있는 것이 조국이라는 얘기를 내가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말하자면 조국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의원을 해수부 장관 시켜갖고 대권 후보로 키웠습니다. 또 노무현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당시 김근태, 정동영, 또 유시민 다 대권 후보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는 이제 집권 2년을 넘어서 3년째 들어가니까 대권 후보를 키워야겠다. 자기 사람으로. 물러나서도 퇴임 후에도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근데 대권 후보 키우는 건 좋아요. 이 최계일주 회장 같은 사람도 회장 되자마자 다음 사람을 선정할 정도로 맞아요. 후계자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후계자가 어느 정도 좀 함량도 있고 좀 뭐 감이 속이 많아서 감이 돼야 되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 내용 보십시오.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게 지금 국정 그 야당 동원 안 하고 이렇게 패스트트랙 때문에 난리가 난 게 말도 안 되는 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서 그래요. 그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내용이 좀 괜찮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공수처법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해서 흔드는 게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 그리고 조국 수석이 그거 보낸 것은 그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과거 헌법 개정안이나 뭐 이런 걸 봐도 조국은 제가 본 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이 11명이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돼서 그냥 강행한 사람이 15명이나 돼요. 그런 분을 저렇게까지 후계자로 모은다? 그거는 참 피천득 옛날에 수필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바보 중에 바보는 잘못된 인연이고 인연이 아닌데도 끝까지 집착해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 인연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키울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키우는 거예요. 퇴임 후 안전판 이것을 제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현대판 사화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몇 사람이 칼 아래서 이게 다 목이 잘렸을 거예요. 대신 이제 감방으로 간 것뿐이지.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사람들이 독재 갖고 지금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나라의 경제나 발전은 상당히 이룬 게 사람을 기용을 잘했거든요. 제대로 썼죠. 옛날에 남도구 총리나 경제부총리나 뭐 이런 사람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많았어요. 김학렬 뭐또 그리고 뭐 수석 누구 있었죠. 전두환 시대로도 임자가 경제는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뭐 김재익 수석이라든지 뭐그 최근에도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도 윤증현, 진념 뭐 이런 사람들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장관 중에 3명이래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이번에 정책수석인데 공정거래위원장 3명만 보면은 웃어가지고 스마일 3인방이래요 이 사람이. 근데 강경화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우리 윤 대표님이 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강경화는 국민들이 간경화에 걸릴 정도예요. 우리나라 외교 다 망쳐놨잖아요. 엉뚱한 일을 하는데 문 대통령은 외교부 내 적폐청산을 참 잘해서 진짜 최고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저는 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부동산 대책 엊그저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분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뭔지 몰라요. 부동산 알려면요 복덕방 업체만 몇 군데 다녀도 그게 감이 있거든요. 근데 앉아서 맨날 관리들 얘기만 들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엊그저께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가보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동산 이렇게 망쳐놓은 거를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을 김현미가 잡았다고 그런대요. 그래요? 근데 김현미는 사실 했다면은 김수현이죠. 김수현 청와대 정책수석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했지만 거기서 주도했지 여기는 끌려다닌 거거든요. 이걸 잘했다고 한대요. 또 김상조 그 가볍잖아요. 입이 가볍잖아요. 입이 오두방정 떨잖아요. 재벌 손보느라고 내가 어디 회의에 늦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했다고 한대요. 또 정치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 또 두 사람 있대요. 두 사람은 김경수하고 조국하고. 아, 그래요? 네. 장관 중에 3명이고 김경수 경남도지사하고 청와대 그 조국 그 사람 둘만 보면 그렇게 입이 또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우수한 게 뭐예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기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정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국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사람을 잘못 키운 거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늘 취임사 얘기를 합니다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필요한 사람은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삼고초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써준 대로 읽은 거죠. 또 한 3년차 되면은 1, 2년 차는 또 우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겼어.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 맘대로 내 소신대로 해보겠어 하면 3년차 이렇게 대통령을 하다 보면 이제 민심도 알고 국정의 어려움도 알고 그래서 좀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나는 그게 제일 우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주를 하고 있는 노무현 상황이. 대통령 3년차하고 문재인 3년차랑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세 가지가 또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 앞에서 유연했어요. 이분도 좀 말은 거칠게 했죠. 하지만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그렇죠. 뭐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 기지라든지 국익이 판단되면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신념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하고 싸웠지만 대연정 야당도 하자고 하고 그래도 화해 제스처를 보냈어요. 근데 문 대통령은 대야 공격에 선봉에 대통령이 서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야 공격에 선봉에 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일개 장수갈 그 대통령이 나선다는 그 문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노무현 때는 당정 충돌이 많았거든요. 당에서도 청와대 속된 말로 씹었어요. 그렇죠. 대통령 탈당하라 소리도 하고 한마디씩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도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정이 싸우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청와대가 기차라면 기관차가 달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은 국회에도 그렇고 여당은 없어요. 다 야당만 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 야당하고 지금 야당하고 두 가지 야당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책임에 무책임한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청득심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민심의 소리에 민의에 따라서 정치를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일방통행 정치, 마이동풍 정치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정치권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국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